이번엔 브레토니아 르팡스 편입니다. 보르들로의 알베릭처럼 지명 이름을 따서 리옹세 르팡스라고 부르죠. 캐릭터가 워낙에 이쁘고 잔다르크가 모티브다 보니까 인기가 상당히 많은 캐릭터입니다. 스토리도 잔다르크랑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르팡스는 햄타러 2가 돼서 추가된 전설 군주인데 출시 때만 해도 약간 의외인 군주였어요. 르팡스는 사실 다른 애들이랑 활동 시점이 달라가지고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햄타러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이 엔드타임에 한 주라도 언급이 된다던가, 혹은 엔드타임 바로 전까지 활동했다던가, 혹은 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막 넘나드는 그런 친구들이어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했었거든. 근데 우리 팡팡이 누나는 무려 500년 전 사람이에요. 굉장히 앳된 얼굴인데 뭐 리즈 시절 모습이 이렇다는 거고 알려진 모습입니다. 팡팡이 누나는 사실 24대조 할머니에 가까워요. 현재 상황에서는. 루앙이 전설적인 브레토니아 왕이고, 그 다음 보르들로의 알베릭이 잘 나가고 해도 우리 팡팡이 누나한테는 안 돼. 겸상이 되겠냐고. 이거 같이 숨 쉬는 것도 허락받아야 됩니다. 약간 급이 달라요. 르팡스는 성배 초준이야. 후세 여인이 성배 기사들한테 어떤 축복을 내려주고 하는데, 이 르팡스 같은 경우에는 후세 여인이 나타나서 직접 르팡스의 이름을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계시를 내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진짜 레전드 중에 레전드 영웅이고, 그래서 햄타로에 나온 것 같은데 여성 할당제도 지켜야 되고 또 이쁘잖아요. 얼굴 보자마자 그린라이트를 느끼고 있어요. 그린라이트가 아니라 그린나이트겠지. 이쁘니까 인정해 줍시다. 르팡스는 어떤 인물인가 뭐 얘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브레토니아가 어떤 동네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브레토니아는 대국이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달라요. 브레토니아가 국가로서 문화권을 완전히 자리 잡은 거는 시그마가 제국을 건국하고 무려 10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뭘 했냐? 그냥 살아남았어. 브레토니아가 있는 땅은 원래 엘프 식민지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요 약간 짙은색으로 표시된 엘프들이 수염전쟁에서 지고 철수하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야생이에요, 이 동네가. 하이엘프들은 집에 갔지. 남측의 우드엘프들은 안 나오지. 그 다음에 산맥에 있는 드워프들도 뭐 지진이랑 스케이븐이 나타나갖고 신경을 못 쓰고 했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야. 그래서 뭐 호랑이 없으면은 토끼의 왕이라고. 인간들이 나무 몽둥이랑 돌도끼 들고 사는 겁니다. 여기서 목짓기 하면서 토착맨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브레토니아가 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동쪽에서 조금 더 진보된 이민 부족들이 찾아와요. 이 인간들 무리는 빈스킨에 쫓겨가지고 동쪽에 있는 세상의 끝 산맥을 넘어왔는데, 이 무리가 제국과 브레토니아의 선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둘이 좀 뿌리가 같아요. 또 이렇게 이민 온 부족들의 대부분이 제국에 정착을 하게 되고, 한 부족은 산맥을 하나를 더 넘습니다. 회색 산맥이죠. 거길 넘어서 정착을 하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브레토니 부족. 브레토니 부족은 빈스킨이랑 막 치고받고 하던 애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거칠게 살아가지고 우리 토착민들보다는 힘이 더 셌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브레토니 부족이 주류가 되고, 브레토니 부족이 사는 땅 해서 브레토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토착민족을 밀어내고 만들어진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드워프랑 교류도 하고 하면서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초창기에 우리 같은 부족끼리 왔기 때문에 제국에서 이제 편입을 시키려고 사절을 보냅니다. 제국에 들어와라. 제국이 돼서 같이 이제 협력해라. 근데 거절해요. 둘이 뿌리가 같은데 이 둘의 문화가 너무 달랐어요. 제국은 처음부터 여러 이민 부족이 와서 각지에 정착을 했어요. 뭐 알트도르프 이쪽에 온 친구들, 라이클란트 친구들, 뭐 아벨하임 이렇게 나눠진 친구들이 여기서 오크들 막아내고 카오스 막아내고 하면서 정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동등한 약간 이웃 부족이고 서로 싸우고 경쟁하지만 적이 들어오면 힘을 합치는 약간 도시국가 같은 특징을 띄어요. 뭐 지금도 선제국으로 나뉘어가지고 외교를 따로 하고 경쟁하고 하지만 뭐 전쟁 날 때는 또 같이 협력하는 좀 관계잖아요. 그 이유가 처음부터 이웃 부족이니까. 그래서 연합국 같은 특징을 띠게 되는데, 브레토니아는 아닙니다. 하나의 부족이 가서 나약한 토착민들을 비주류로 밀어내고 브레토니가 주류가 되면서, 하나의 부족이 주류가 되면서 만든 나라예요. 자연스럽게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브레토니 부족의 자체 문화가 지금 브레토니아의 기사도 시스템이랑 비슷합니다. 힘이 세고 용감한 청년이 전투 담당자가 돼서 위험이 있을 때 싸워주는 대신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기도 만들어주고 뭐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예쁜 여자도 붙여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약하고 숫자가 많은 토착 부족이 피지배 제급이 되고, 힘이 센 브레토니 부족이 지배 계급이 됩니다.
호수의 여신이 선택을 받아가지고 브레토니 부족이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진 뭐 이상한 여자가 칼을 나눠줘갖고 정부 성립의 근거가 돼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아무튼 최고 권력이 생겼다고 착각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얘들 원래 그래요. 피지배 계급이랑 지배 계급으로 나뉜 거야. 근데 농부들 이제 압박하고 하면서 공국이 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땅이 늘어나니까 영지를 지키는 대신에 거기서 군림하는 공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공작들은 자기 땅에 모든 걸 가질 수가 있어.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대신에 전투가 벌어지면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게 옆 동네 공작일 수도 있고 같은 인간일 수도 있고 오크일 수도 있고 괴물일 수도 있어요. 싸우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싸워야 해. 이게 자기 권력의 기반이니까. 그래서 이 기반을 통해서 농부들한테 돈도 받고 먹고 살고 이렇던 사회다 보니까 누가 제국에 나서가지고 편입하자 이렇게 결정하기도 어렵고 결국에 갈라서게 된 거죠. 그렇게 기사들이 자기 영토를 나누고 각자 도생을 하는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16개의 공장력이 만들어져요. 브레토니아 기사들 보면은 방패나 약간 의복 색깔들이 다 다릅니다. 얘들은 다 각자 다른 공국에서 이제 파견에 나온 거야. 그 해당 공국의 마크랑 유사하게 해갖고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동네 그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야. 강서구청, 뭐 도봉구청 막 이런 마크들을 그려서 오는 거죠. 서울시 소속의 무슨 구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린스킨 애들이 쳐들어온다든가 뭐 이러면서 공장령 하나가 쑥대밭이 돼요. 근데 서로 자기 땅이 아니니까 안 도와줘. 자기 관할이 아니야. 마포구에서 일이 있었는데 동대문구에서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구를 지키는 게 의무니까 안 갔단 말이야. 근데 좀 있다가 노스카 쳐들어와서 후롱이랑 리옹세 약탈하고 그 다음 비스트맨 튀어나오고 하면서 공국들이 하나씩 무너져요. 심지어는 바다 건너 툼킹 세트라까지 약탈을 와. 브레토니아까지.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고블린들이 계속 늘어나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각각의 힘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런 거대한 외부의 위협까지 막을 정도는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질르 브레통이라고 바스톤 공국의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려 드래곤 슬레이어입니다. 아까 제가 동네에 뭐가 털들어오던 기사가 싸워야 된다고 했죠. 바스통에서는 레드 드래곤이 쳐들어왔어. 마을 한가운데 쳐들어와갖고 막 불 뿜고 난리가 났는데 이 질르 브레통이라고 얘기할게요. 이 친구가 이걸 잡겠다고 말 타고 용한테 꼬라박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 마을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쏴도 화살이 안 박혀. 근데 브레스 한번 쏘고 쿨타임 이제 확인하고 딱 쏠라는 그 타이밍에 개돌해갖고 배에다가 렌스 차징을 딱 합니다. 렌스 차징 하니까 배에 창이 들어가면서 창이 안에서 부러져요. 그러니까 용이 막 아파가지고 막 미쳐 날뛰고 막 불을 막 엄청 뿜어요. 근데 이 브레통이 무슨 뭐 의료보험이 있는 것 마냥 불구덩이가 된 그 마을로 걸어 들어가 너무 침착하게 걸어 들어가서 발광하는 용을 완전히 딱 죽여버립니다. 엄청 그러니까 고귀한 기사의 용기 같은 거지. 그 후에 죽은 용의 머리를 마을 대장장이 시켜가지고 자른 다음에 그거를 트로피로 붙여놔요. 그래서 게임 보면은 바스톤 문장에 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 질르 브레통의 전설적인 위협을 기리는 문장입니다. 이런 애가 질르 바스통이에요. 얘가 이게 총대를 매야 된다. 이렇게 각계표가 당하면은 안 된다. 딱 생각을 해요. 그래서 평소 친했던 리옹세랑 무지용이랑 단톡방을 파갖고 연합군을 만듭니다. 레드 드래곤을 잡은 레전드 기사 질르 브레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사자를 때려잡고 문장에다가 사자를 빠가넣은 리옹세 티에룰프라는 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기사 이 무지용의 란두인 이런 애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개판이 됐죠. 아이러니하긴 한데 굉장히 명문가였어. 무지용이 이렇게 셋이 군사를 딱 모아가지고 돌격하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냥 개털려버려요. 용맹한 패바가 떠갖고 이기지 못하고 패주해갖고 호숫가까지 온 다음에 진을 딱 쳐요. 진을 쳐서 막 쉬고 있는데 하방에서 오크 북소리가 들려. 잠도 못 자. 그야말로 사면 초과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기적이 일어나요. 브레톤 공작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해수를 하다가 이기게 해달라고 이 호수에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약간 이상한 게 나와요. 호수 한가운데 여자가 떠있어요. 뭐야, 너무나 아름답고 천사 같은 여자가 물 위에 떠있는 걸 보고 브레통이 딱 영감을 받습니다. 아, 이거는 환상이 아니다. 이건 우리한테 힘을 주려고 나타난 거다. 승리의 상징이다. 딱 생각을 하고 바스통의 깃발을 번쩍 들고 소리칩니다. 호수의 여인이여,
내 깃발에 축복을 하고 띠 묶고 찢어진 깃발을 호수에 딱 담가요. 그리고 다시 뺐는데 놀랍게도 깃발이 황금 성배가 그려진 깃발로 딱 바뀌어요. 그걸 보고 기사들이 막 홀린 것 마냥 자기 무기도 막 축복해달라고 호수에다가 막 자기 무기를 담갔다 빼니까 강화가 되는 거야. 무슨 99 무료 강화 이벤트 막 모바일 망겜 이런 것처럼 자기 가지고 있는 무기 방패 마구 이런 거 넣으면은 강화돼. 심지어는 여인이 가까이 딱 오더니 어디선가 황금 잔을 가져와서 프레통이랑 티에룰프랑 란두일이랑 아까 얘기했던 3명의 공작들한테 먹여요. 왜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알고 마셔. 근데 예쁜 여자 와서 이쁜 잔에다가 딱 건네주면서 술이 들어간다 하면서 왜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이거 하는데 안 먹을 수가 없지. 그래서 원샷 다 때리고 다시 전장으로 딱 돌아가는데 이후부터는 그냥 파죽질 셈이다. 가면서 막 보루들로 일단 아케텐 공작 붙고 또 모여가지고 작전 회의 하고 있는데 또 호수의 여인이 나타나서 성배 가지고 한 잔씩 돌려요. 새로운 오빠 왔다고. 이게 진짜 거짓말하는 건 정사야. 호수의 여인이 호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뭔가 일이 있다 그러면 나와요. 그래서 뭐 어디 우르르 몰려가서 해방시켜주고 공작이 합류하면은 무슨 새내기 신고식 하듯이 사람들 모아놓고 성배를 줍니다. 한잔해. 이미 선배들 다 한 잔씩 맞았어. 이거 스틸 브레통도 원샷 했다. 너 원샷 못하면 안 돼. 하면서 한 잔씩 먹이는데 이걸 마시면은 이상하게 용감해지고 막 물리저항이 생기는 거야. 이걸 먹으면 막 사람이 변해요.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그린 스킨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언데드 물리치고 위로 올라가면서 쿠론까지 해서 노스카 물리치고 이 모든 위협을 브레토리한테 몰았는데 성공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그 과정에서 총 14명이 성배 원샷을 하고 딜르 브레통이 왕이 되고 나머지가 공작으로 인정받아요. 네. 이렇게 브레토니아 왕국이 탄생한 거예요. 이 성배 같은 잔을 딱 돌려 마시면서 우리 나쁜 술자리 문화 있잖아요. 한국에 술잔 돌려 마시기 비슷한 겁니다. 술잔 돌려 마시기를 하면서 끈끈해진 거지. 그래서 14명의 공국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공국끼리 싸우지 말자 하고 호수의 여인의 대리인 페이 인챈트리스가 활동하면서 축복받은 공작들이 브레토니아 영지를 또 지키고 하면서 살게 돼요. 그리고 약간 위협이 생기면은 함께 싸워. 사방에서 공격을 받았던 애들이다 보니까 이제 밖에서 공격이 들어온다고 엄청 예민합니다. 원래는 자기 영지만 지켰다가 외부 공격을 받아가지고 한 번에 힘을 모아가지고 이겨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공격을 받으면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다 같이 응징을 가. 그게 에런트리워예요. 그게 외부의 적들을 공격하는 원정입니다. 아라비 원정이 제일 유명하죠. 이게 아라비 원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햄타러에서도 원정 기사단이 이 아라비 쪽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정대를 에런트리워, 에런트리 크루세이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번역으로는 현역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걸 왜 에런트리워라고 하냐? 에런트리워에 대한 뜻을 잠깐 얘기 드리면은 에런트라는 게 훌륭한 기사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임무, 일종의 퀘스트예요. 약간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하기, 그 다음에 용이라든가 괴물한테 댐벼가지고 물리치기 이런 위협을 달성해야지 기사가 승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 같은 기사라도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존경의 급이 달라요. 근데 에런트리워는 뭐냐? 이런 에런트를 전쟁 단위로 하는 겁니다. 외세의 공격을 받으면은 왕이 에런트리워를 선포해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면은 일단 1계급 특징이고 여기서 나오는 전리품, 땅 이거 다 에런트리워 참여한 기사들이랑 나눠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기사들한테 있어서는 에런트리워 자체가 엄청 큰 기회고 왕 같은 경우에도 브레토니아의 힘을 알리고 바깥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래서 에런트리워를 적극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밀어붙여요. 이 기사들도 급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달려듭니다. 이 기사들은 사실 자기 영토가 필요하거든. 근데 기사가 되려면은 먼저 돼야 될 게 귀족 가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귀족 가문 태어나야 되는 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귀족 가문의 아들이 돼서 기사 지망생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한 단계 진급하면은 왕국의 기사가 돼요. 이때부터는 진짜 기사라고 불려요. 자기 땅, 봉토가 생기고 그 땅이랑 브레토니아를 방어할 의무도 생깁니다. 그 땅을 가졌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브레토니아 기사도 브레토니아의 전통. 그렇기 때문에 땅을 가지고 있으면 지켜야 한다. 의무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에런트리워가 생기면은 더 큰 영향력과 더 큰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가진 거지. 근데 여기서 좀 갈려요. 그냥 이 땅을 지키는
기사로 살 수가 있고, 자기 땅을 포기하고 더 큰 영예를 노리는 퀘스팅 나이트, 수행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괴물을 잡는다던가, 혹은 에런트리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위협을 쌓는다던가,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있다면 닥치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퀘스팅 나이트야. 그러다가 진짜 어려운 확률로 축복을 받는 경우가 있어. 호수의 여인이 뭐 나타나. 진짜 뭐 호수에서 쉬고 있는데 나타나. 아무 호수든. 혹은 호수의 여인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텐트에서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성배 주면서 호수에 들어간다. 쭉쭉쭉쭉 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전설적인 공적들이 그랬듯이 직접적으로 호수의 축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호수의 여인이 나타나서 황투빼기 하슬레 해서 마시는 순간 다른 공작이랑 왕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브레토니아는 성배 기세가 되는 게 왕이 되는 기본 조건입니다. 일단 축복을 받으면은 호수의 여인 바로 아래 단계여가지고 원칙상 호수의 여인 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요. 나는 명시상부한 기사야. 4세이. 그렇다 보니까 브레토니아 사람들에 있어서 완전 살아있는 전설이 되는 거지. 심지어는 죽어서도 전설이에요. 성배기사는 죽은 유해를 모시고 다니기도 합니다. 게임에서 있죠. 이런 유닛이. 성배기사의 유해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농민들은 보지도 못하는, 하지만 이 브레토니아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도 중에 하나, 호수의 여인의 축복을 받은 그런 기사의 유해다. 이것만큼 성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 이 성스러움만 주는 게 아니고, 이 성배가 무슨 보약인지 뭐 약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시면은 지치지도 않고 잘 늙지도 않아요. 게임상에도 성배기사 달성하면은 불사, 완화할 특성이 생깁니다. 이게 보증이야.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성배기사가 돼야 하는데, 성배기사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냥 기사가 되는 것도 어려워.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귀족 혈통이어야 되고 남자여야 되고, 만약 귀족 여자라면은 할 수는 있는데 남장을 해야 돼. 남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제한이 풀리는 건 진짜 나중에 세기 말에 여자 제한이 풀립니다. 그럼 농민들은 기사가 될 수가 없냐? 거의 불가능해. 농민 계급은 토착민이랑 보면 돼. 토착민의 DNA야. 그래서 DNA 자체가 좀 약해요. 그리고 피지배층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배를 받아왔어. 브레토니 부족이 귀족 자리도 이미 가져왔기 때문에 사다리 같은 게 없어요. 걸어차버렸어. 왜냐면 땅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야. 기사들이 막 생겨나고 그 없는 땅도 다 쪼개가지고 기사를 주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줄 땅이 없습니다. 기사가 되려면은 공도 세워야 되는데 농사 짓고 먹고 사느라 바쁜데 되겠어요? 그리고 배우지도 못해서 대부분 문맹이고, 자기가 사는 영지 기사한테 19조를 냅니다. 11조가 10분의 1이야. 근데 19조면 10분의 9를 내요. 말도 안 되는 세금이에요. 그치? 그렇다 보니까 농민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뭐 거의 없어요. 이 브레토니아의 공성병기인 트레비셋, 이것도 사실 농민들이 고안한 겁니다. 노스카가 배 타고 막 오는 걸 잡으려고 배를 부시려고 고안해낸 건데, 이걸 고안한 농민은 평생 일해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치가 높은 돼지 한 마리, 그리고 구리동전 2개를 받았대요. 신분 상승 절대 불가능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돼지 한 마리 받는 게 끝이야. 그리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 이사를 못 가다 보니까 근친혼을 해. 유전병이 많아. 도둑질 하면은 교수형 당해. 만약 이게 삶이 싫어, 미쳐가지고 귀족한테 대들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사지가 절단당하고 가족들은 불구가 됩니다.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환경에서 좋은 게 딱 하나 있다. 그거는 밖에서 도둑 안 하고 큰 걱정 없이 사는 거지. 이게 전부입니다. 사는 거. 뭐 전쟁이 나면은 농기구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기사가 명령을 하니까. 근데 그냥 공짜로 하는 거 아니고 월급을 줘. 그래도 병사가 나가서 월급을 버는 게 구리동전 1개 정도 돼. 그 한 입이면은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1년 정도. 그렇다 보니까 아까 그 돼지랑 구리동전 2개 줬다 그랬잖아요. 1개 주면 많이 받는 거예요. 전쟁 일어나면 막 참여해야지. 용이라던가 뭐 거인 잡겠다고 목숨 걸 필요는 없어요. 또 그렇다 보니까 이 괴물이 넘쳐나는 워해머 세계에서 목숨 붙여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로 괜찮은 거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 그래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그 농민들 중에서도 막 잘 싸워가지고 힘이 세갖고 기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아까 아주 없다 그랬었는데 절대 없는 거 아니야. 극소수의 사례만 있는 거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례 르팡스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이야기들, 브레토니아의 배경지들은 르팡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얘기해드리기 위한 토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르팡스 얘기해드릴게요. 르팡스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설적인 영웅이 된 사연에 대해서. 때는 엔드타임 500년 전 하우스 워리어가 브레토니아를 침공해서 후론을 포위했었습니다. 근데 왕도 기사다 보니까 노스카랑 싸운다고 직접 출정을 했어. 브레토니아는 왕이 되어도 무조건 나가야 돼. 왕도 성배기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야. 지켜야 하면은 무조건 나가야 돼. 근데 그 왕이 죽고 수도인 쿠론이 포위가 됩니다. 포위가 되니까 그 왕의 어린 아들이 남은 병사들이랑 성문 걸어담고 농성을 해요. 그러니까 카오스 군대들이 브레토니아 전역에 퍼져요. 막 약탈하고 불지르고 난리를 치는 거지. 근데 그걸 막으려고 기사들이 나와도 역부족이었어. 이 왕이 구심점인데 왕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죠. 레이스 포메이션 하려면은 공시점을 누가 맡아야 되는 거야. 그때 리옹세 근처에서 양치기를 하던 르팡스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걸 겁니다. 집이 막 불타고 있고 연기가 엄청 막 자욱해. 이미 카오스 애들이 막 훑고 지나가갖고 폐허가 돼. 애들 막 죽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 순백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발견해요. 호수의 여인이었어. 이 호수의 여인이 직접 나타나서 르팡스의 이름을 부르면서 르팡스야, 이 땅의 적을 물리쳐다오. 나는 이게 너무나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호수의 여인이 이제 신앙이다 보니까 여자들한테 잘해주긴 합니다. 대신 여자들은 선택권이 없어. 무조건 지킴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이 르팡스도 브레토니아 여성이기 때문에 싸운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이야. 근데 르팡스한테 얘기를 한 거지. 싸워달라고. 그걸 듣고 17살 먹은 소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막 땅에 떨어진 죽은 기사의 갑옷을 입고 겁에 질린 말을 진정시키고 마을 예배당에 들어가서 유물함을 부수고 거기에 있던 기사의 칼을 꺼내요. 양손검. 그리고 벽에 호수의 여신이 지나갈 때마다 잘한다는 숭고함의 상징 백합이 그려진 천을 떼갖고 상에 묶은 다음에 깃발처럼 딱 고정을 하고 거침없이 출발합니다. 엄청난 실행력이에요. 그리고 도망쳐서 재정비 중인 리옹세 기사단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싸우자고 그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기사단이 완전 놀랍니다. 아니 무슨 떡튀순 냄새나는 여고생이 피 묻은 갑옷을 입고 백합 깃발을 달고 딱 오는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자기들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기사야. 근데 자기 봉토인 리옹세를 포기하고 여기 왔잖아. 근데 정말 어린 여자애가 고등학생 여자애가 자기 마을을 버리고 도망친 기사들한테 와서 싸워달라고 하는 거를 들으면은 이 기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끄럽잖아. 그래서 충격을 받는데 여기서 르팡스가 나는 호수의 여인한테 부름을 받았다 하니까 기사들이 완전 뻑갑니다. 이거 완전 초준이구나. 내가 여기서 따라가야 된다 해서 르팡스한테 붙어가지고 가는 거지. 근데 르팡스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 르팡스는 약간 실전 압축 근육을 가진 그런 강력한 여고생이 아닐까 싶어요. 군필 여고생이지 않았을까. 아니 16살 먹은 여자애가 죽은 기사의 갑옷을 입는다고? 갑옷이 쫄쫄이 갑옷도 아니고 보통 풍채의 이런 기사 전투 기계인 밥만 먹고 싸움만 하는 기사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기사의 갑옷을 벗겨가지고 입었다는 자체가 일단은 풍채가 일단 합격이야. 그 다음에 예배당에서 칼을 꺼냈다 했잖아요. 근데 약탈을 하러 온 카오스 워리어들이 칼을 그냥 두고 갔겠어요? 뭔 짓을 해도 막 안 열리고 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갔겠지. 근데 그걸 넣은 거야. 양치기 막대기랑 맨손으로 카오스 워리어 오하마 양손 무기가 못 드는 걸 깬 거야.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눈다가 아닌 거지. 어쩌면 멀리서 남자인 줄 알고 호수의 여인이 나타나고 르팡스야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의 포스다 보니까 기사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지. 안 믿으면 죽는 거야. 물리적인 믿음인 거지. 진짜 이렇게 막 르팡스가 선두에 나가고 하다 보니까 리옹세에 쳐들어왔던 카오스 워리어들 르팡스 믿고 열심히 힘을 내갖고 다 물리치고 포위당한 쿠론까지 딱 가는데 마침 공성추로 성문이 부서지는 그런 타이밍에 리옹세 기사는 딱 랜스 포메이션 해갖고 후방 차징을 하는 거예요. 르팡스가 제일 앞에 서고 랜스 포메이션의 꼭지점 역할을 르팡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후반 터징에서 카오스 워리어 괴멸시키고 근데 보통 이렇게 적이 많으면 기병이 막 엉켜가지고 금방 둘러싸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차징이 딱 멈추고 르팡스 앞에 카오스 군주가 나타납니다. 지금 쿠론 함락 거의 끝났는데 웬 여자애가 선 들어오니까 짜증난 거지. 지금 이거 열렸으니까 들어가면 돼. 근데 저 앞에 여자애네? 투구도 안 썼네. 근데 여기로 온다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딱 앞서 나와, 카오스 로드가. 근데 르팡스가 딱 도착할 때쯤에 르팡스의 뒤에서 성스러운 빛이 갑자기 팡 하고 터집니다. 그러면서 눈이 멀어버려요. 게임상에도 이게 스킬로 있죠. 여기서 카오스 군주가 이 성스러운 힘에 눈이 딱 멀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대로 르팡스가 양손검으로 딱 휘두르면서 카오스 군주의 머리를 딱 날려버립니다. 그걸 보고 같이 온 카오스 애들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겠어요. 바로 빤스런 치고 또 한 명 놀란 친구, 왕의 후계자, 왕의 어린 아들, 우리 누나가 엄청 무섭잖아요. 이 누나한테 홀드하면 되겠어? 양손검으로 목 따일 텐데. 농민에다가 여성이었던 르팡스한테 기사자비를 주고 리옹세 공장령까지 줘요. 아주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잔다르크 희망표현이죠. 잔다르크는 마녀였지만 르팡스는 성류로 본 거죠. 그리고 르팡스의 든든한 아군, 르팡스를 보고 감명받은 성배기사 태산의 앙리가 있습니다. 앙리 드 마시프. 마시프가 산맥 이런 뜻이어가지고 태산으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리옹세 기사단의 인물인데 이분의 특기는 괴물 사냥이에요. 드래곤, 악마 이런 것도 도전해갖고 싸우고 했는데, 뭐랄까, 용기의 어떤 저변에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그 호수의 여인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어. 호수의 여인 빠돌이야. 그래가지고 이 르팡스가 인증을 받았잖아요. 앙리한테 있어가지고 르팡스는 믿음의 증거고 호수의 여인의 화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상에도 이 태산의 앙리가 같이 나옵니다. 브레토니아는 이렇게 호수의 여인이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전국에도 관여를 했고 이름난 영웅들한테 직접 축복도 내리고, 근데 이전 이야기에도 나오고 또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사실 호수의 여인은 브레토니아의 수호신이 아닙니다. 일리아스 또는 릴리스라고 부르는 엘프 쪽 신이에요. 브레토니아의 기사도적인 어떤 세계의 수호, 정의의 실현라기보다는 자기 종족인 엘프와 본인한테 더 관심이 많은 이기적인 신이야. 운명의 여신이어가지고 세상의 멸망을 알고 거기에 대응하려고 자기 추종자를 만든 게 브레토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브레토니아 사람들은 큰 오해를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리아스는 그냥 카오스나 그린스킨, 언데드 같은 이런 해로운 애들을 몰아내려고, 우리 엘프들한테 위협이 되는, 혹은 이 세상의 멸망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애들을 몰아내려고 잘 싸우는 인간들을 축복해준 건데, 기사들 멋대로 와 신성하고 정의로운 축복, 호수의 여인이 나의 책무를 돕기 위해 축복을 주셨다, 넌 강해졌다, 돌격해, 이 세상에 나쁜 놈들을 무찌르자, 이렇게 엄청난 오해를 해버렸고, 근데 릴리아스는 별로 해명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냥 냈던 것 같아요. 페이 인챈트레스가 잘생긴 기사 나오면 연락해주고, 잘생긴 오빠 저기 있던데 하면 딱 성배 들고 가서 소주 글라스로 원샷 시키고, 너무 황송해하는 거 보면 재밌잖아. 그러니까 뭐 그냥 냈던 거지. 태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용만 당하는 바보다. 농민들을 핍박해서, 같은 인간들을 핍박해서 결국 하는 게 엘프 신의 딱갈짓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조금 다르게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 들으셨지만 기사도라는 거는 사실 브레토니아의 어떤 생존 방식입니다. 한정된 자원과 땅의 괴물들이 막 쳐들어오는데 호수의 강자가 다수의 약자를 지키기 위한 방법인 거지. 종특 자체가 망치야 모르입니다. 망치야 모. 기사가 없으면은 농민들은 공격할 방법이 없고, 농민들이 버티지 않으면은 기사들도 제대로 활약을 못합니다. 기사들이 전투를 하고 적을 없애줘야지 농민들이 그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기사들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호수의 여인의 역할은 기사들의 의무를 강화시키는 거죠. 이 생존 방식을 조금 더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호수의 여인이 진짜 브레토니아를 지키는, 브레토니아인들을 위한 수호신이 아니지만 브레토니아의 기사도까지 가짜는 아닙니다. 호수의 여인이 가짜 신일지 몰라도 기사도까지 가짜는 아닙니다. 호수의 여인이 르팡스한테 나타나서 용기를 심어줬지만 죽은 사람들한테서 가붕을 벗기고 과감하게 성유물을 꺼내고 기사를 결집해갖고 선보고에 선 거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 16살 소녀 르팡스의 뜻인 거야. 강제로 호수의 여신이 막 빙의해갖고 르팡스를 조종한 게 아닙니다. 이 브레토니아의 마음속에 있는 기사도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루앙의 사생아 말로보트한테 호수의 여인의 정체가 들통나고 브레토니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브레토니아 온 동네가 온통 작살이 나요. 그 상황에서도 릴리아스가 브레토니아 지키는 거 대신에 제국을 구하러 가야 된다고, 호수의 여인이 나와가지고 제국 구하러 가자고 얘기를 해. 그걸 듣고 기사들이 불만이 엄청 많아져. 지금 호수의 여인도
믿을 수가 없는 마당에 카오스가 막 쳐들어오고 있고 브레토니아도 똑같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제국을 구하러 가자고? 그게 맞아? 이게 호세의 여인이 하는 말이 정말 브레토니아인들을 위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루앙 레옹크르가 이제 얘기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지키는 것, 그게 기사도고 그게 브레토니아다.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브레토니아가 요청을 거절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가는 것이다. 여인을 위하여 지키는 것이 브레토니아의 신념이다. 이렇게 브레토니아 기사들이 가서 대국이 멸망하기 전에 알트도르프에 도착하고 대국을 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에드타임의 흐름까지 막을 수 없었지. 브레토니아도 쫄딱 망해버리고 일리악스가 나중에는 다 실토해버려. 사실 너희들 이용해 먹으려고 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토니아 기사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한 명까지 싸웁니다. 뭐 기록할 사람도 없고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도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싸우는 거지. 그게 자기 의무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도라는 거는 진짜예요. 이런 팩션을 플레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란트리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팡팡이 누나는 지금 언데드 잡으러 파편이 왔어요. 햄타러에서 부여는 안 됐지만 아칸이 헤이 인찬테스 납치해갖고 나가시를 막 살려내려고 하고, 여기 동부 쪽에서는 만빠기가 자기 세력을 좀 키우고 있고, 이 북쪽에는 뱀파이어 해적이랑 찍찍이랑 비스트맨들이 브레토니아 영토를 위협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간 거야, 우리 팡팡이 누나가. 우리가 안 가면 지금 세상이 위험합니다. 해무의 이름으로 에란트리오 워를 선포하게 된다. 해마, 에란트리오 워 한번 해봐. 야, 별로 관심이 없네요. 아무튼 에란트리오 워 가겠습니다. 게임을 넘어가시죠.